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이 재개발,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 시사인법에서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지금은 이제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. 지은 지 약 40년이 된 이 남동구의 만수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절차 때문에 좀 난항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규제들이 이제 대폭 풀린다고 좀 봐도 되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은 이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건데요. 네.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준공한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따로 바로 받지 않아도 일단 재건축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. 그렇죠.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 이 안전 진단 먼저 통과를 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긴 거군요. 예, 그런데 하나 주의할 부분이 언론을 보면 이제 안전 진단이 이제 폐지됐다 네. 이런 보도가 나오고 또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. 네네. 안전 진단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다만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를 뒤로 미룬 거고요. 그 기준도 이제 대폭 낮춘 겁니다. 네.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건 그동안의 이 재건축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그간의 재건축 과정은 안전 진단을 시작으로 해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,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, 그리고 추진위 구성, 조합 신청, 조합 설립, 사업 인가 이렇게 7가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러니까 네네. 사업 인가만 되면 그때부터는 착공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는 총 7단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재건축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안전진단이라는 건데 이거를 통과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런 이유가 그 기준이 정말 엄격하기 때문인데요.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, 네. 곧 위험성이 인정될 때만 재건축을 통과시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안전 진단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았고요. 네. 그런데 또 문제가 안전 진단부터 해서 이제 사업 인가까지 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를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 그렇게 하나씩 밟아야 하다 보니 재건축 기간이 평균 13년 정도 걸릴 정도로 이 정도 장기가 되는 겁니다. 네네. 그런데 이번에 110 대책에 따르면 일단 준공 후 30년만 지나면 이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해주고요. 또 안전 진단 역시도 사업 인가 이전까지만 받으면 되게끔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뭐 기존에는 사업 인가까지 해서 하나씩 순서대로 해야 하는 걸 이제는 뭐 안전 진단과 정비구역 지정, 조합 설립 추진 등을 여러 단계를 한꺼번에 밟을 수 있게 되니까 네. 그만큼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. 네. 이 국토부에서는 안전 진단에 1년,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한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을 한 3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네. 만약에 여기서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이 적용되는 이 서울 시내 단지의 경우에는 최대 5년에서 6년까지 또 단축이 가능해집니다. 그런데 의문인 게요. 일단은 재건축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뒤늦게 안전진단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이런 단계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론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. 네. 하지만 이 정부 역시도 이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지난해 대폭 완화했던 이 안전 진단 기준을 추가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. 네.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뭐 주차난이나 뭐 층간 소음, 배관 문제 등으로 이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. 네네. 그렇게 되면 뭐 이름은 안전 진단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생활환경 진단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안전 진단의 개념은 이제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다만 이제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또 법이 통과돼야 시행이 가능합니다. 그렇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책이 이제 도시정비법 개정이라는 것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. 국회 문턱을 좀 통과해야 되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. 일단은 법 개정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? 예, 일단 또 재개발 부분에서도 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요. 이 빌라, 다세대 주택 등이 이제 밀집된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좀 쉬워졌습니다. 네. 지금까지는 30년 넘는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, 66.7% 이상이 되어야 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해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. 네. 이를 60%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주택 노후가 심각해 이제 지자체에서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
노후도가 50%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바꾸기로 했고요. 네네. 정부가 이번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올해부터 이제 2027년까지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95만 가구가 이 정비 사업에 좀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. 어떻게 좀 보시나요? 예, 일단 절차는 간소해졌지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이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. 네. 최근 공사비가 급격히 늘면서 이제 재건축 시에 주민들의 분담금이 크게 늘었습니다. 네네. 그 부분이 일단 부담이고요. 그리고 비록 일부 감경되긴 했지만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한 부담도 또 남아 있습니다.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이 노후도시 특별법 대상뿐만이 아니라 일반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도 좀 높여주고 네네.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사업성도 높여주고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을 좀 더 완화해주는 식의 조치가 동반돼야 이번 110 부동산 대책이 더욱 큰 효과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110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좀 짚어봤는데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